그러면 크다, 작다를 아이들은 알죠.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거 만져봐도 네. 아는데, 근데 이거는 작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어휘를 거기 다시 해보고 하면서 실수를 정정해 나가면서. 그러면 보통 몬테소리에서는 그걸 시각 위주로 해요? 아니면 촉각 위주로 아니면 둘 다? 둘 다 같이 하고 세권기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손으로 좀 많이 만져보게 해요.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작다 이러고 해버린다든지. 네. 끝내야죠. 왜냐면 집중이 이미 끝난 거에다가 결국에 그게 어쨌든 난 그건 싫어 라면은 어떻게든 설득해서 더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날은 일단은 좀 나갔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당연히 큰 거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당연히 갖고 있는데 이렇게도 고민하실 수 있구나. 병입니다. 병이에요. 티니핑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상상했어요. 버스 앉았는데 앞에 있는 아저씨가 대머리예요. 어머. 근데 짝대기 들고 채운다고 이렇게 톡 건드리거나 이러면 그래서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이런 상황에는 뭐가 맞는지 설명을 조금만 못 해주신다. 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일단 공통적으로 다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같이 보는 부모님이 재밌게 느끼게 하겠다. 예, 제가 보기에. 네. 네. 안녕하세요, 미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빈쌤입니다. 사실 그 비교하는 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얘기할 넘버블록스에서도 생각보다 일찍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크다 작다 네. 따지는 거는. 네. 크다 작다는 몬테소리에서는 두 돌쯤 내외로도 많이 눈에서 보면서 합니다. 네. 감각으로는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실제 뭐 동물 고래를 두 마리 이렇게 놓고도 크다 작다가 뭔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큰 거, 작은 거 계속 보다 보면 두 돌쯤 일명 분류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분홍탑 하면은 거기서는 크기 변별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크다, 작다를 아이들은 알죠.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만져봐도 네. 아는데, 근데 이거는 작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어휘를 거기서 이건 작다, 그렇지. 이건 크다. 그러니까 작다와 크다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작은 건 이런 느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렇게 더 작은 건 작다라고 표현해. 이거는 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색 계단에서는 굵다, 가늘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네. 감각적인 표현 그런 걸 알려주고 변별해낼 수 있도록. 변별하는 건 감각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는 건 어휘인 거죠. 그러니까 어휘랑 감각이랑 합쳐서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틀리게 말했을 때는 단순히 잠시 그 어휘가 혼동이 된 거라고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맞는 건가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굵은 거 찾아보자 했는데 얇은 걸 찾아서 굵은 거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가늘다. 이건 이렇게 가늘다, 굵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건 가는 거야, 굵은 거야. 근데 이제 뭐 자기가 굵기를 비교하면서 나열하고 그런 거 할 때 이제 굵기가 일정하게 나열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열이 순서가 안 맞게 된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아직 굵기에 대한 변별을 잘 못하는 친구인 거죠. 그러면 굵기에 굵다와 가늘다를 계속 자기가 이제 연습하면서 다시 해보고 하면서 실수를 정정해 나가면서 나열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완성. 이렇게. 그러면 보통 몬테소리에서는 그걸 시각 위주로 해요? 아니면 촉각 위주로 아니면 둘 다? 둘 다 같이 하고 세권기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손으로 좀 많이 만져보게 해요. 그래서 많이 만져서 손에 가득 차는 느낌이 느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굵다. 근데 가장 굵은 거, 가장 얇은 것부터 만져보게끔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그리고 점점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느껴볼 수 있게끔. 어제 보내주신 그 넘버블록스? 네.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여기 두 개 놓고 크다 작다 해서 내가 더 커? 이렇게 해서 나열이 점점 되는 거. 네.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걸 이제 틀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갈등을 했었죠. 이 크다 작다의 개념을 설명하는 건 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그러면 이제 특히 졸릴 때는 애가 졸릴 때는 제가 그걸 이제 정정해 주려고 하면은 짜증 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혹시 요령이 있나요? 학생이 졸릴 때 예를 들면 졸릴 때 졸려와서 그쵸? 애가 좀 통제가 오늘따라 좀 안 된다. 사실 우리 딸도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그 미라쌤 앞에서. 네. 그런 행동을 할 때
특히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크다 작다 같은 게 틀리게 대답했는데도 정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큰 거를 작다고 해서 아니지 하고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작다야 이러고 해버린다든지. 예. 그럼 이제 다 정리해야죠. 다시.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고 끝내야죠. 쌤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끝내야죠. 왜냐면 집중이 이미 끝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차피 그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재미. 그 원래 제가 이제 주로 하던 친구랑 하는 그 촬영 있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약간 다른 결로 얘기했지만 물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가장 무서운 논리는 감정에 의한 논리다. 즉 이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감정을 바꿔버렸다? 게임 끝난 거다. 네. 그 보통 이제 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하려는 말이 맞다고 상대방이 판단이 왔어도 결국에 그게 어쨌든 난 그건 싫어 라면은 그건 끝난 거다. 그건 설득이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든 설득해서 더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날은 일단은 정리가 맞습니다. 우리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걔를 이겨서 뭐.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항상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젠가 계속 노출되는 걸 기다리다 보면은 크다 작다 같은 것처럼 그 패턴이라고 하면 패턴을 즉 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작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실 그게 뭐랄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느 순간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지? 사실 이게 기다리지만은 않아요. 많이 알려주죠.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일상에서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주스를 마시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큰 주스가 있고 작은 주스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도 느끼죠. 이거 크다구나 작다구나를.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부분을 수업할 때도 많이 알려주려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일상 교구를 집게로 옮길 때도 큰 거는 큰 것끼리 모아보고 작은 건 작은 것끼리 모아보고 그죠. 그래서 경험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음의 순간을 어떻게 나는 내과학적인 거죠.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깨달음의 순간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을 예시를 들자면 좀 극단적일 수 있긴 한데 우유가 500ml짜리가 있고 250ml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뭐 요구르트가 100ml짜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평소에 250이랑 100ml 요구르트 이렇게만 봐서 그거 큰 거 가져와 라고 해서 250ml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아이가. 근데 어느 날 500ml짜리를 사놨어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 큰 우유 가져와 했더니 그러면 애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이한테는 원래는 100ml 요구르트랑 250ml 우유가 주로 있었어서 큰 거 가져오라고 하면 250ml 우유를 가져왔어요. 근데 500ml 우유가 생겼고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더 큰 우유를 가져와 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ml를 처음부터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아이들이 많이 체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뭔가 경험해서 분홍탑 2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5개, 10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나열을 할 때 작은 거 있고 더 큰 거 있고 더 큰 거 있고 근데 얘네 둘이 비교할 땐 얘가 큰 거고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작은 게 되고 이건 큰 게 되고 이걸 계속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얘는 크다고 해서 항상 큰 게 아니야 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도 그거를 체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00ml가 있으면 이게 더 큰 거네 라고 본능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직관적으로 일단 눈앞에서 가장 큰 걸 가져올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원래 있었던 걸 기억하고 이 2개를 비교한다는 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 시각 자체가 다르니까. 네. 이게 딱 드는 생각이 그 대학 전공에서 수학 전공에서 크기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무엇이냐는 대학교 한 2학년 때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는 그 크기 비교가 이미 된다는 거 자체가 네. 여태까지 수학자가 헛짓을 아니죠.
맞아. 그런 거를 연구해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않게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가 사실상 철학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예. 네. 와. 네, 저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당연히 큰 거 골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당연히 갖고 있는데 또 역으로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도 고민하실 수 있구나. 병입니다. 병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티니핑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티니핑 아이들 다 많이 좋아하잖아요. 실제 몬테소리 애기들도 대부분 많이 좋아하죠. 가져오죠. 막 네. 입고 오고. 가족이도 네. 그렇고, 네. 네. 심지어 우리 딸도 가끔 요즘 티니핑 얘기 아마 했을걸요? 선생님들 앞에서. 저 뭐 무슨 핑 뭐 있어요? 막 이렇게. 옷 입고 올 때. 맞아요. 옷 입고 네. 왔을 때나 뭐 목걸이 하고 왔을 때 막 난리 나죠. 네. 근데 우리 딸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티니핑이 병원에 틀어져 있다. 그럼 봐요. 근데 집에서 아이들 나라 이런 거 틀면은 티니핑이 인기 많으니까 당연히 섹션에 딱 떠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아빠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 티니핑은 안 볼 거야 이래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너무 모르겠거든요. 제 조카 중에 네. 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오. 왜 그런지 보면 이 친구는 되게 물론 모든 성향의 친구들이 다 똑같진 않을 수 있는데 대체로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가 좋고 주변 사람들이 웃는 게 좋고 근데 티니핑이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시선을 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재밌는 요소들을 뭔가 다투거나 해결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중에 그런 친구 있는데 반대로 정말 이 친구 연령에서 안 볼 만한 정말 어린 친구들이 보는 걸 틀어줬더니 좋아요. 너무 편안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채린이가 선택을 했다. 왜냐면 병원에선 내가 저걸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볼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거니까 사회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다. 사회성이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는 거지만 여기 집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저걸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애기 엄마랑 저는 혹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티니핑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뭐 말한 적이 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전혀 없고 심지어 제가 오히려 미리 혼자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티니핑이 그래도 감정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거 감정에 대한 거랑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시즌 4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그 보호자나 그 공부를 같이 해주는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시즌 4까지는 너가 보고 싶으면 아빠가 같이 봐줄게 이랬는데도 아니라니까 나 안 본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보지 마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약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대로처럼 그런 상황에 봐보니까 자꾸 불편한 봐봤더니 결국에 날 불편하게 하더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 때문일 수 있는 거다. 보면 되게 밝아요. 그리고 주변이 웃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편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알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티니핑에 문제가 있다, 편안하지 않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체린이를 더 편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사실은 네. 선생님들께 여쭤보기 전에 예전에 챗GPT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패턴이 있는 컨텐츠를 먼저 좋아하는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선생님들 말씀이 훨씬 더 뭐랄까 신뢰가요. 네. 경험에 의한 거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GPT 얘기를 좀 더 보태자면 수를 진짜 좋아하고 수만 하려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가끔 있죠. 거기서 아이들을 보면
진짜 수가 좋아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수는 답이 정해져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거든요. 티니핑과 넘버블록스에 대한 부분도 뭔가 차이를 두자면 넘버블록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라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안정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다 일단 티니핑 어느 정도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아 그래요? 저는 방송을 본 적은 없고 관련한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슈됐던 밈이 됐던 짤 같은 네, 거는 네. 본 거는 있거든요. 그 오히려 그 밈이 저한테 악영향, 그러니까 저한테 안 좋은 느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체어핑인가? 그게 있어요. 저 이름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걔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머리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머리가 비었다. 그럼 머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가 봐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그 길거리에 다니는 대머리 아저씨를 보고 저거 체어핑이 채워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그거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저한테 편견이 생긴 게 맞긴 한데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요런 내용을 다루는 이 티니핑을 선생님들이 보기엔 그래도 즐겨도 되는 컨텐츠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정말 옆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야 한다면. 왜냐면 진짜 아이들은 모방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얘가 큰일 날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바로 앞에 상상했어요. 버스 앉았는데 앞에 있는 아저씨가 대머리예요. 어머. 근데 짝대기 들고 채운다고 이렇게 톡 건드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네요. 왜? 그래서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이런 상황에는 뭐가 맞는지 설명을 조금만 못 해주신다면.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보여주는 게 네. 그러니까 선별해서 괜찮.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그럴 거면 안 보여주고 싶긴 할 것 같은데 선별을 해줘야 진짜 봐야 한다면. 아니 굳이 옆에서 설명하느니 그냥 보여주지 말아라. 괜찮은 편만 보여줘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유행이 사그라들질 않아서 그렇네요. 그것도 점점 이제 많아지니까 내용이 점점 당연히 똑같이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자꾸 추가되다 보면 좀 더 자극적인 거 그리고 어린아이가 봐야 되는 거 조금씩 더 이렇게 허용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파란핑이라고. 캐릭터를 이름을 다 정리해놓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 창의력 있게 잘 쓰였어요. 네. 이름을. 근데 아이들 좀 연령을 좀 더 높여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그런 내용이 섞여 있는 게 아쉬운 게 네.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넘버블록스나 알파블록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국한되어 있는 주제거든요. 숫자 그리고 알파벳 영어라고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아직까지도 뽑아내고 있고 심지어 넘버블록스는 영어 버전으로는 시즌 8이 끝났어요. 시즌 하나당 최소 20편이에요. 참고로 30편, 30편이에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다 다르게 만들어요. 전혀 겹치지 않아요. 스토리 자체가. 근데 티니핑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감정을 얘기로 시작을 했다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더 잘 만들 수 있어야 맞는 건데 왜냐면 애들이 마주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결국에 그런 자극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좀 더 재밌게 느끼게 하는 거에 집중하거나 그렇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좀 교육적인 측면만 생각하자면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밈의 주제 편에 주제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있어요. 거기 맞아요. 안에 재미 요소로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 이건 그렇죠. 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교육 영상도 그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이거 되게 좋은 주제 되게 쉽게 맞아요. 잘 풀었다 하고 보여주는데 거기서 누가 누굴 놀리는 그냥 정말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면. 근데 아이들이 집중하는 건 거기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또 근데 그걸 안 넣으면은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 키우면서 컨텐츠를 마주하게 됐잖아요. 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일단 공통적으로 다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같이 보는 부모님이 재밌게 느끼게 하겠다예요. 제가 보기에. 네. 그거로 인해서 꼭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컨텐츠 중에 결국 나중에 실망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 컨텐츠들은 다 결국에 같이 보는 엄마 아빠 한번 웃게 해주겠다고 이걸 넣은 건가 싶어요. 네. 저도 티니핑 얘기 들으면서 약간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약간 어른들이 볼만한 시트콤에 나올 만한 내용이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넘버블록스는 딱 어떻게 보면은 그 연령대를 딱 제한해놓고 거기 안에서만 계속 충실하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본 애들이 점점 이제 이것도 몇 년 됐으니까 연령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다 수용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많은 방법이- 더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당연히 그런 요소들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연필이 여러 자루 있어도 네. 티니핑 그림이 그려진 연필로 쓰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으니 사실 이걸 좀 돌려서 네. 좋게 이 연필로 써서 더 열심히 나는 그냥 하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정도? 네. 엄마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 만화 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얘 네. 이런 그냥 캐릭터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친구들 그걸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해봤어요. 그렇긴 하네요. 다행인 거는 제가 한 번도 그런 못된 장난을 치는 그 티니핑 장면을 따라하는 아이를 본 적은 없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꽤 못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더 걱정이 전 정말 장난을 많이 치는 어린아이였거든요. 물론 어른들한테는 저희 어머니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서 어른들한테는 안 그랬지만 약간 그 뭐랄까 친구들한테는 꽤 솔직히 못된 장난도 많이 쳤던 걸로 기억을 해서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커가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행히 익혀 나간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이제 넘버블록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단순하게 하나만 꼽자면 순서와 상관돼 있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크기 비교도 섞여 있네요.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주제로 저희 대화 나눌 때 크다 작다 이렇게 써올렸어요. 수량이니까. 네. 숫자는 수량이니까 계속 양을 비교하고 크기 비교를 하는 거고 저는 이거 하고 보면서 그 시각적으로도 뭔가 순서가 안 맞네라고 보이지만 네. 그걸 계속 음료를 넣잖아요. 네. 도레 미파솔 이걸로 네. 음료 그래서 딴딴딴딴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엉망으로 서져 있으면 뭔가 그게 아니네 청각적으로도 그걸 알 수 있게 그걸 연결시킨 것도 잘했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